1. 완벽했던 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 저는 한정원입니다. 48세 전직 미술관 큐레이터죠. 25년간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해왔어요.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커피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평온한 아침이었거든요. 남편 민준호가 신문을 읽으며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여전히 멋있었어요. 성공한 건설회사 대표로서 품격도 있었죠.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충격이 몰려왔어요. 옆집 현관문에서 짐을 나르는 여자가 보였거든요. 박서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20년 넘게 보지 못했던 그녀가 거기 서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까지 예전 그대로였거든요. 정원아, 오랜만이네. 서연의 목소리는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듐하지도 않은 중성적인 톤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죠. 서연이, 언제 이사 온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연은 그런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어제 밤에 왔어. 앞으로 이웃이 되겠네. 이웃.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왜 하필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왔을까요? 이 넓은 서울에서 말이에요. 서연은 미술계의 유명한 후원자입니다.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상당해요. 과거 저와 함께 미술관 큐레이터를 꿈꿨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 준호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학 시절 준호는 서연과 3년간 연애했어요.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속으로 얼마나 질투했는지 몰라요. 서연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거든요. 외모도 성격도 실력도 모든 게 뛰어났습니다. 준호는 잘 지내지? 서연의 질문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직도 남편을 준호라고 부르는군요.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물론이에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참, 이거 받아줘. 이사 선물이야. 서연이 건넨 것은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진첩을 받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가 들어있는데? 열어보면 알 거야. 준호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서연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서연과의 추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집으로 돌아와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어요. 대학 시절 준호와 서연의 다정한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캠퍼스 벤치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서연의 일기장 복사본이 끼워져 있었어요. 25년 전 제가 미술관 큐레이터 자리를 얻기 위해 서연의 논문을 몰래 참고했던 일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정원이가 내 논문을 베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말하지 않겠다. 준호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니까. 일기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서연은 그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걸까요? 오후 3시경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어요. 차 한 잔 마실래? 할 이야기가 있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서연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역시 성공한 사람다운 인테리어였죠. 사진첩 봤지? 응, 봤어. 준호는 결혼한 후에도 그 사진첩을 보관하고 있더라. 신기하지 않아? 서연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첫사랑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화났구나. 이해해. 나도 똑같았을 거야.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흥분하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속셈으로 여기로 이사 온 건지 모르겠지만 복수하려고 왔어. 서연의 대답이 너무 솔직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수? 25년 전 일 말이야. 내가 내 논문을 훔쳐서 큐레이터가 된 거, 그리고 준호까지 뺏어간 거.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20년 넘게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어요. 오후 8시 평소보다 늦게 준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오늘 늦었네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혹시 서연이 이사 온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참,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군요. 누군데? 박서현이요. 여보도 잘 아는 사람이죠.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물컵을 든 손 말입니다. 서연이가. 언제? 어젯밤에 왔대요. 앞으로 이웃으로 지낸다네요.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새벽 3시경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서재로 향했습니다. 궁금해서 몰래 따라가 봤어요. 남편은 책장 뒤에 숨겨둔 상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서연과의 편지들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에도 서연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뜻이었죠.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호를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으면서도 계속 창밖을 힐끗힐끗 쳐다봤거든요. 여보, 뭘 그렇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분명히 서연의 집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침 식사 후 남편이 회사에 가자마자 저는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편지들에 대해 따져 물어야 했거든요. 일찍 왔네. 커피 마실래? 서연은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마치 제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준호와 편지를 주고받았다면서?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편지? 그거 말이야.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서랍에서 편지 몇 통을 꺼냈습니다. 읽어봐. 별거 아니야. 편지를 펼쳐보니 정말 별거 아닌 내용들이었어요. 안부를 묻는 정도의 평범한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5년간 몰래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죠. 왜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서연의 대답이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불안해하는 모습을? 그래.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내가 흔들리는 모습 말이야. 서연의 눈빛에 차가운 복수심이 느껴졌어요. 20년 넘게 품고 있었던 감정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준호를 되돌려 받는 거. 서연의 대답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역시 그런 목적으로 이사 온 거였군요. 25년이나 지났는데 사랑의 시효가 있나? 게다가 준호는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고 있어. 서연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준호에게서 온 문자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서연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언제 온 거야? 30분 전쯤. 30분 전이면 남편이 회사에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회사에 가자마자 첫사랑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응. 왜? 함께 저녁 먹을까 해서. 아,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회사 일이 있어서. 남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과 만날 약속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서연의 집 앞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올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7시 정각. 남편의 차가 나타났어요. 남편은 서연의 집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왔어요.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들어와. 서연아.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1시간 후 남편이 나왔을 때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연인을 다시 만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회사 일은 잘 끝났어요? 응, 그럭저럭. 남편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 태연하게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볼 때도 화면을 가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오후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원아, 차 마시러 올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서연의 집에 가보니 테이블 위에 오래된 앨범이 놓여 있었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앨범을 펼쳐보니 대학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서연의 논문을 몰래 복사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때 의심스러워서 미행했거든. 내가 도서관에서 내 논문을 몰래 복사하는 걸 다 봤어. 서연은 25년 전부터 제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준호 때문이야. 준호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거든. 서연의 말에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저를 좋아했다고요? 무슨 뜻이야? 준호는 나랑 사귀면서도 계속 너를 신경 쓰고 있었어. 내가 큐레이터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지. 그럴 리가.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준호가 직접 말했거든. 서연이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준호가 서연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서연아, 미안해. 나는 정원이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정원이가 큐레이터가 되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우리는 여기서 끝내자. 편지를 읽는 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서연을 떠난 이유가 저 때문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25년이 지나서야 준호의 진심을 알게 됐거든. 너를 진짜 사랑했던 게 아니라 동정심이었다는 걸 말이야. 서연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정심? 내가 논문을 훔쳐서까지 큐레이터가 되려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거야. 그래서 결혼한 거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동정심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자 저는 모든 걸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나와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솔직히 말해줘요. 동정심 때문이었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실이 들켜버린 표정이었습니다. 3. 무너지는 믿음과 배신의 진실.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25년간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답해봐요. 동정심이었나요? 정원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사랑이었다고 말할 건가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답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어서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장 뒤쪽을 뒤지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대학 시절부터 써온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이와 사귀고 있지만 계속 정원이가 신경 쓰인다. 정원이는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 가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서연이처럼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서 더 안쓰럽다.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내용은 결혼 직후의 일기였습니다. 정원이와 결혼했다. 서연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정원이를 도와주고 싶었다.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정원이의 큐레이터 논문도 사실 내가 서연이 것을 참고해서 도와준 거다. 일기를 읽다가 손이 떨렸어요. 제가 서연의 논문을 훔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편이 개입되어 있었던 거네요. 계속 읽어나가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연이의 논문을 몰래 복사해서 정원이에게 줬다. 정원이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쓴 줄 안다. 미안하지만 정원이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25년 전 일의 진실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연의 논문을 훔친 게 아니라 남편이 훔쳐서 저에게 준 거였던 거예요. 새벽 5시에 남편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더군요. 정원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저는 일기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걸 읽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25년 전 일의 진실을 이제야 알겠네요. 내가 서연이 논문을 훔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보가 훔쳐서 나한테 준 거였군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를 속였어요?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도와준다고요?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서연이도 알고 있나요? 그건. 대답하세요. 몰랐을 거야. 나만 알고 있었어. 남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저는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서였어요. 다 알고 있었죠? 뭘 말이야? 준호가 당신 논문을 훔쳐서 나한테 준 거 말이에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때부터. 준호가 내 논문을 가져가는 걸 봤거든. 서연도 25년간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복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복수? 준호가 나한테서 훔친 논문으로
너를 큐레이터로 만들어줬잖아. 그리고 그 공로로 자신의 건설회사도 키웠고. 서연의 말에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내 논문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 서연의 논문은 도시 재개발과 문화 보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의 건설회사가 성장한 분야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그래. 준호는 내 논문에 아이디어를 써서 사업을 확장했어. 문화재 보존형 재개발이라는 걸로 말이야. 남편이 서연의 논문을 이용해서 사업까지 키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어요? 서연이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25년간 모은 증거들이야. 준호 회사의 사업 계획서들, 내 논문과의 유사점 분석까지 다 있어. 파일을 펼쳐보니 정말로 상세한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서연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껴서 사업에 활용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고요? 준호를 파멸시킬 거야. 표절과 아이디어 도용으로 고발할 생각이야. 서연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너도 공범이잖아. 논문 표절로 큐레이터가 된 거니까. 제 인생도 끝장이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 준호와 이혼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면 너는 보호해줄게. 서연의 제안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남편을 버리고 서연과 함께 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모든 걸 알고 있대요. 뭘 알고 있다고? 25년 전에 당신이 서연이 논문을 훔친 것도 그걸로 사업을 키운 것도. 남편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서연이가 뭐라고 하던? 고발하겠다고 해요. 우리 둘 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사과가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25년간 속고 살았던 제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서연을 만나러 갔어요. 아마 용서를 빌러 갔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의 복수 의지는 확고해 보였어요. 새벽 2시경 남편이 돌아왔을 때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일주일 안에 회사를 정리하고 모든 재산을 반분하라고 했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고발당하면 더 큰 일이니까. 남편의 인생도 끝나가고 있었어요. 25년 전에 잘못된 선택이 결국 모든 걸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도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학 중인 아들에게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도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모든 상황을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말 아빠가 그런 일을? 응, 엄마도 어제야 알았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 서연이가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서연 이모요? 어렸을 때 가끔 보던 그분? 아들이 서연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응, 그분이야. 엄마, 제가 빨리 돌아갈게요. 아니야, 공부 계속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곧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아들이 돌아온다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 복수의 게임과 숨겨진 진심. 아들 도준이 3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만난 아들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하지만 버텨야지. 집으로 오는 길에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응, 25년간 우리를 속였어. 서연 이모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복수에 불타고 있지. 아빠 회사를 망하게 할 생각이야.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사 청산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도준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도준아,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 엄마를 속이고 서연 이모의 논문을 훔쳤어요? 아들의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정원이를 도와주고 싶었어. 서연이보다 정원이가 더 간절해 보였거든. 그게 이유가 돼요? 도둑질을 해도?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준이를 보자 반가워했어요. 도준아, 많이 컸구나.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고등학교 때요. 5년 전쯤? 맞다. 그때 미술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뭘 공부하고 있어? 건축이요. 서연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건축? 재미있는 선택이네. 서연이 도준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도준아, 혹시 시간 있을 때 이모 회사에 구경 오지 않을래? 건축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거든. 정말요? 가보고 싶어요. 아들이 서연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뭔가 불안했어요. 다음 날 도준이가 서연의 회사에 다녀왔어요. 돌아와서는 굉장히 흥미로워했습니다. 엄마, 서연 이모 회사가 정말 대단해요. 문화재 복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 네, 그런데 신기한 게 아빠 회사랑 하는 일이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준이도 남편이 서연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이모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년 전 자신의 논문이 지금의 도시 재개발 트렌드를 이끌었다고. 도준아. 엄마, 정말 아빠가 이모의 아이디어를 훔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런 것 같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아빠가 이룬 모든 성공이 가짜라는 거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날 밤 도준이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방에서 그들의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도준아, 아빠가 잘못했어. 25년간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사과가 계속되었지만 아들의 실망은 깊어 보였어요. 다음 날 서연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했어요. 정원아, 내가 제안한 거 생각해 봤어? 아직 결정 못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 준호가 회사 정리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 서연의 재촉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도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결정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아들의 지지가 든든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 진짜 문화 보존 사업을 말이야. 서연의 계획이 구체적이었어요. 내 회사에서 문화재 보존 부문을 확장할 거야. 너의 큐레이터 경험이 필요해. 하지만 내 경력은 가짜잖아요. 당신 논문을 베낀 거니까. 상관없어. 25년간 쌓은 너의 실무 경험은 진짜거든. 서연의 말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준호는 어떻게 될까요? 파멸될 거야.
당연하지. 서연의 복수심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요? 25년간 우리를 속인 대가를 치러야지. 그날 밤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혼하죠. 정원아, 25년간 거짓말로 살아온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말해.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나요?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사랑했어. 하지만 서연이만큼은 아니었어. 남편의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5. 진실한 동맹과 새로운 시작.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지만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도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서연도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했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남편은 모든 재산의 절반을 저에게 주고 회사도 정리했어요. 서연의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준호의 표절 사실을 업계에 공개할 거야.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당연하지. 25년간 내 아이디어로 성공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이 안 돼. 서연의 복수심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남편이 서연의 논문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건설업계 전체에 알릴 계획이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의 표절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건설업계는 발칵 뒤집혔어요. 유명한 건설회사 대표가 25년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쳐 성공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거든요. 남편은 하루아침에 업계에서 매장당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인맥이 모두 사라졌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여요. 도준이가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이야. 25년간 거짓말을 했으니까. 저도 남편이 불쌍하긴 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복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연의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했어요. 문화재 보존 부문의 총책임자로 말입니다. 정원아, 환영해. 이제부터 진짜 일을 해보자. 서연과 함께 일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녀는 정말 유능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사업 수완이 대단했어요. 우리 첫 프로젝트는 뭘 할까요? 경복궁 주변 한옥 복원 사업이야. 정부에서 큰 프로젝트를 발주했거든. 서연이 보여준 사업 계획서는 정말 세밀했습니다. 25년 전 그녀의 논문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이제는 거대한 사업으로 발전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25년 전 당신 논문에서 시작된 거군요. 그렇지. 준호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서 성공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실현할 거야. 서연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도준이도 서연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아들에게는 좋은 기회였어요. 엄마, 서연 이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 네, 문화재 보존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시고 실무 능력도 뛰어나요. 아들이 서연을 존경하게 된 것 같았어요.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25년 전 자신의 꿈을 이제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서연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네요. 3개월 후 우리의 첫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경복궁 주변 한옥 복원 사업이었습니다. 정말 큰 프로젝트였어요. 정원아,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회사는 업계 1위가 될 거야. 정말요? 물론이지.
25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니까. 서연의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서연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깊은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연아,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싶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연의 대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25년 전부터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지. 내 논문도 그런 철학에서 나온 거야.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왜 서현의 논문에 매력을 느꼈는지를 말입니다. 6개월 후 우리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서연의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아빠 회사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도준이의 칭찬이 기뻤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일을 하는 기분이야. 저도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25년간 가짜 큐레이터로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원아,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왜요? 할 말이 있어.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궁금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카페에서 만난 남편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원아,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꼭 말하고 싶었어. 남편의 표정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25년간 너를 속인 것도 미안하고 서연이의 논문을 훔친 것도 미안해. 그래서요? 그리고 너를 진짜 사랑하지 못한 것도 미안해. 남편의 마지막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6. 진정한 동거와 새로운 인생. 1년이 지났어요. 서연과 함께 일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고 있었어요. 정원아, 우리 회사가 올해 업계 1위를 했대. 서연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정말요? 믿어지지 않아요. 2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서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의 한옥 복원 프로젝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의뢰해왔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준이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연의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할 줄 몰랐어. 정말이었습니다. 25년간 남편의 그림자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실력으로 성공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서연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정원아, 우리 함께 살지 않을래? 함께 살자고요? 응, 진정한 동거 말이야. 서연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남자들 때문에 상처받으며 살 필요 없잖아.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지. 서연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남편 때문에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더 이상 남자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후 저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어요. 서연과 저 그리고 도준이가 함께 사는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도준이도 새 집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서연 이모 덕분이지.
이모가 아니라 서연 언니라고 해.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저희는 나이를 떠나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서연의 다른 면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생각보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아, 25년간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았어? 외로웠지. 하지만 복수라는 목표가 있어서 버텼어. 이제 복수도 끝났는데 앞으로는 뭘 할 거야? 너와 함께 더 큰 꿈을 이뤄보고 싶어.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더 큰 꿈? 아시아 전체의 문화재 보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야. 서연의 비전이 정말 컸어요. 우리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지금까지 해낸 것만 봐도 충분히 가능해. 서연의 자신감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2년 후 우리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아시아 문화재 보존 협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의 문화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였어요. 정원 언니 정말 대단해요. 도준이가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들도 저를 독립적인 여성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니라 정원 언니라고 하네. 이제 언니도 멋진 커리어 우먼이잖아요. 아들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작은 건축 사무소를 차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대. 서연이 알려줬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감정이 없었습니다. 복수가 끝났으니 이제 그 사람도 새로 시작할 권리가 있지. 서연도 남편에 대한 복수심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당신도 변했네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도 25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꿈이 생겼잖아. 서연의 말이 맞았어요. 복수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3년 후 우리의 문화재 보존 협회는 유네스코와 정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정원아, 우리가 해냈어. 서연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25년 전 남편에게 속아서 시작된 인생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제 진짜 동거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서로를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함께 사는 게 진짜 동거인 것 같아요. 서연이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맞아.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잖아. 정말이었어요. 서연과 저는 25년간 숨겨온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신뢰 관계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죠?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서연의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준이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서연의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연애 중입니다. 엄마, 서연 이모한테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정말로 저희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과 함께 한강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25년 전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하고 싶어? 준호한테 내 논문을 훔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고 싶어.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준호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그것도 그렇네요. 인생이 참 묘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결국 그 일이 저를 더 나은 인생으로 이끌어줬거든요. 정원아, 고마워. 갑자기 뭐가 고마워? 너 덕분에 복수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어. 뭘? 진짜 우정이랑 가족이야.
서연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25년 전 라이벌이었던 저희가 이제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쭉 함께 늙어가자. 좋아요. 진짜 은밀한 동거를 계속하는 거죠. 저희의 은밀한 동거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동거였어요. 지금 저는 52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나이죠.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아요. 서연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고 자랑스러운 아들도 있거든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배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서연아, 우리 내년에는 유럽으로 문화재 답사 여행 가자. 좋은 생각이야. 이제 시간도 여유 있고. 저희는 이제 진짜 자유로운 여성들입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의 25년 결혼 생활은 거짓이었지만 서연과의 우정은 진실입니다. 서로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고 미래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정원아,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50대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서연과 제가 함께 선택한 이 집에서 저희는 진정한 동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동반자로서의 동거. 어쩌면 이것이 진짜 은밀한 동거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두 여자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 말이에요. 남편의 옛 연인이 옆집으로 이사 온 것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고 진정한 동반자를 얻게 해준 선물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의 진짜 동거는 남편이 아닌 서연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동거는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